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울산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에 대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지역 상공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에 대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공연과 축배 등의 행사를 생략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열렸습니다. 계속되는 미중 무역 갈등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탄핵 정국 등으로 울산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울산의 경제 위기 극복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global 통상 질서의 재편과 보호 무의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위기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때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국내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울산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염려스럽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조자함이 없이 한 채 망설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나아갈 것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들은 한마음으로 울산 경제의 회복과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지난해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의 장기화 속에서도 일부 주력 산업이 선전했던 울산 경제. 하지만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위기 속에서 울산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운 가운데 올해 울산 상공계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을 위해 재해 구호기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대한적십자사에 기탁돼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사고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울산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타 시도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울산 공동모금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을 위해 울산 사랑의 열매 특별모금 전용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액을 125억 7천만 달러, 매출 목표액을 15조 7,900억 원으로 잡고 조선업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이상균 노진율 사장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5년은 글로벌 경쟁에서 다시 한번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2025년을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찬 해로 만들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어제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 경제정책 방향과 겨울철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철거 비용 지원을 조건으로 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유권 해석 변경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은 개관 30주년인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기획전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2월까지 울산 작가 17명의 혼합작품 170점을 선보이는 우리 사는 땅 울산전을 개최하고 3월에는 울산을 포함한 전국 신진 작가의 혼합작품 120점을 선보이는 전국 회화 초대전을 마련합니다.
또 5월에는 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20명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현대미술전을, 8월부터 10월까지는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을 진행합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가운데는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특정돼 있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특히 많은 지자체들이 이 예산 확보에 애를 쓰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2025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 중 97%를 재정 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울산은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국세를 부산 다음으로 많이 징수를 하는 곳이면서도 보통교부세 배정액은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지방 권한 확대의 큰 틀 속에 이 같은 불공정성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설득이 효과를 보이면서 울산시의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울산시가 확보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교통교부세 문제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지금 크게 선방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하고 광역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울산이 지금 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2020년 4,400억 원에 그치던 보통교부세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이후 2배 가까이 늘더니 지난 2023년 8,889억 원, 지난해 8,924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9,299억 원을 기록해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이 같은 성과는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전담팀 운영 등 대정부 설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교부세 확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 직원과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역 발전과 주민 현안 사업을 해결을 위해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9,300억 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확보로 울산시의 2025년 국가예산 확보액은 이미 결정된 2조 6,029억 원을 합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5,328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도 평창현대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90억 원 등 역대 최고액인 2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142억 원 대비 60억 원, 4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전통시장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시 구군과 관계자 합동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갖고 구군별로 추진 예정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위해 당초 국비와 시비, 그리고 울주군 자체 예산 등 210억 원을 편성했으나 재해 대책비로 국비 59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울산시의 추가 부담액 59억 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 예산이 모두 32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초등학교 통합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행 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은 통합거리 1.5km라는 거리 기준만 책정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통합구역의 합리적인 배정을 위해 최신의 IC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통합구역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 가운데 통합거리와 위험도, 선호학교 배정 등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은 어제 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동구 쇠평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울산시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쇠평마을에는 29세대 51명이 살고 있지만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어 주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많다며 울산시에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급수시설과 도시가스의 경우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 등으로 인해 당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정수장치를 활용한 간이 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이 대한민국 3대 체전 개최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울산시 체육회 시무식에서 열린 전수식을 통해 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전수식에선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시체육회 김일용 과장 등 3명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굿모닝병원 손수민 병원장 등 8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북구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의 재정비 사업이 완료돼 지난 1일부터 재개방됐습니다. 북구청은 이번 재정비 사업을 통해 공원의 진입부 경관과 데크 산책로를 정비하고 공원 인근에 공중 화장실도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영 저수지 인근에는 새로운 휴식 공간이 조성되는 등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올해 울산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7,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00명대가 무너진 데 이어 1년 만에 7,000명대까지 급감한 건데 올해 입학 예정 학생이 1명뿐인 울산 지역 초등학교만 3곳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울산 지역 취약아동 학부모들이 예비 소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 학생은 7,777명. 지난해보다 무려 13.7% 급감했습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 학생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0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올해는 7,0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 지난해 예비 소집에 실제로 응한 학생 수가 8,610명인 것을 감안하면 실 입학생은 6,000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출생 등의 여파로 학령 인구가 줄어든 건데 신입생이 1명으로 예상되는 학교들도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올해 입학 예정 학생이 1명뿐인 초등학교는 장생포 초등학교를 포함해 3곳에 달합니다. 입학생 수 격차 역시 심해졌습니다. 예비 소집 대상 학생 수 기준 올해 울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입학할 걸로 예상되는 곳은 고헌초로 225명에 달합니다. 반면 삼평초와 삼동초, 장생포초는 1명이 입학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해 신입생이 1명이었던 학교는 방곡초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학령 인구가 1년 새 급감하면서 울산시 교육청의 교원과 학생 배치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 배치 관련해가지고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어요. 학생들 줄면 학생 배치 계획을 좀 달리 하든지 아니면 통폐하든지. 울산의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과 함께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까지 현실화되면서 울산의 인구 절벽 위기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이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5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심 전세 포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177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51살 A씨로 반환 채무액이 무려 862억 원에 달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A씨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액도 90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낮 12시 33분쯤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반용마을 뒷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0.5헥타르의 소나무와 화렵수 지대를 태우고 출당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3시 32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동구청은 어제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총 33품목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공되는 답례품은 공예품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동구의 답례품 중에서는 울산페이가 414건으로 가장 많이 제공됐고 반건조 용가자미와 삼겹살 목살, 대왕암 카라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구청이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4억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계약심사 제도는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과 예정 가격, 설계 변경 증감 금액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중구청은 사업비가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설계 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사업 177건에 대해 계약 심사를 진행해 3억 9,2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옥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옥동 대공원로 일원에 추진해온 안심 이음길 조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울산 대공원 일원에 보행 녹지와 보도가 조성됐고 기존 도로의 폭을 확장한 주차면을 만들어 원활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옥동 도시재생 사업은 내년 12월에 전체 사업이 완료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